할까요? 뭐 많지 않아요. 뭐 이따가 내용도 중요치 않고. 그래서 이제 포상금 들어가는데 이제 포상금이 32회 때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주 나와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왔잖아요. 자, 포상금은 일단 정리를 할 테니까 그냥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신고 고발 대상자가 있어요. 신고 고발 관청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고발을 하든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을 하든 부동산 거래일서 결환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고발하든 관계없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청장. 그 다음에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뭐 경찰 그런데. 그런데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자, 여기 아무데나 신고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신고 고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급관청은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줘요. 등록관청에서만 포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예요.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이건데,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라 그래. 무슨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고발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나오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까? 능력도 좋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본도 이주하기 쉬운데 사본 이주를 해갖고 내 것이다 그래갖고 등록해서 등록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서 자격증을 확인 서류로 그래서 바뀐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시도이사에게 그 사람 자격증 좋냐 안 좋냐 직접 확인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등록하러 갈 때. 지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시도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뭐가 됐건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것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자격증 대여한 사람, 등록증 대여한 사람, 또 빌린 사람, 이 사람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혹시 자격증 대여한 사람 알고 있어요? 몰라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몰라. 그렇죠? 자, 이분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 자, 그냥 들어봐요. 개공이 아닌 사람으로서 표시 광고한 자. 원래 표시 광고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개공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개공이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를 했어요.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징역 벌금 처벌 받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있잖아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을 거야 아마. 금지행위 배웠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몄어요. 계약이 안 됐는데 계약이 된 것처럼 꾸몄다고.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분들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하냐? 단체를 구성한다. 이것도 금지행위죠. 자,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외의자 공동 중개를 제한을 해. 우리가 회를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으로 중개하고 그 회원이 아닌 사람들,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금지행위 33조 2항 있어요.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업무를 방해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결환행위예요, 이거요. 결환행위.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에서 결환행위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상자는 반드시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무거 등자 표시 담방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한번 가볼게요. 그 76페이지 맨 밑에 의의 있어요? 자, 등록관청 동그라미 무등록업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 밑줄 보세요. 이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하고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 이것이 신고 고발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급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만 빼면 등록관청이 지급권자고 신고 고발한 경우가 고발관청이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다. 이해됐어요? 자, 오른쪽 대상자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신고 고발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무가 나온 거예요.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있어요? 여기서 거가 나오고, 세 번째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있어요? 예, 등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 표시 광고한 자에서 표, 여기 표시 광고 있잖아요. 표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한 자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서 여기가 이제 세 가지예요. 시담방. 이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누르게 있는 행위를 한 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외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그럼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이것이 이제 그 동그라미 5번 내용이거든요. 그냥 시세 이렇게만 적어놔요. 단체 구성, 개공 업무를 방해 이렇게만 적어놔도 돼요. 어차피 이 앞주에 배운 거잖아요. 자, 이분들을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수 초과받은 사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줘요? 안 주죠. 없잖아요. 이중 등록한 사람 안 주죠. 이중 소속한 사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신고 고발했을 때만 포상금이 나온다. 이해되세요? 자, 이것이 이제 32회 때 나왔잖아요. 대상자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렇게. 그래서 신고 고발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꾸 지문을 읽어놓고 나중에 이제 두 문자로 해도 돼요. 무거 등자 표시 담방 이렇게. 자, 어차피 이제 뭐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암기 방법도 이제 간혹가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또 암기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급 절차. 자, 3번에서 양가 1번 등록 관청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왜 등록 관청에다 제출해야 돼요? 등록 관청이 포상금 지급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 관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자, 3번 볼 건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지급 조건이 있거든요. 이분들 신고 고발했다 해서 100% 포상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조건 첫 번째가 뭐냐? 자,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전, 행정기관인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다 발견해놨는데 그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보상금 줘, 안 줘? 안 줘. 이 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돼.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소제기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법원에 또 소송 거는 거예요. 검사가. 누가 신고 들어왔잖아요. 검사가 조사하니까 범죄가 확실해. 그럼 법원에다 소송 거는 거라고. 이 공소제기라래. 그럼 공소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죄가 된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죄가 안 된다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유죄 판결을 내리면 포상금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무죄 판결을 내리면 포상금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이제 공부예요. 이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죄가 아니다. 판사가 죄가 아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어. 포상금 줄까요? 안 줄까요? 찍어봐요. 줘. 여기는. 줘. 여기도. 다 줘. 다 준다는데 거긴 또 안 준다고. 여기는. 줘. 안 줘요? 응원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안 준다고. 자, 우리 저기는. 줄 것 같아요? 예? 주고 안 주고? 뭐 어차피 결론은 뭐 계속 가봤자 계속 줬다 안 줬다 막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포상금 나와요. 그러면 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선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포상금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검사가 중요해요. 그럼 기소유예란 건 뭐냐면 범죄 혐의를 인정돼. 저거 딱 보니까는 검사가 조사하니까 저 범죄가 맞아. 시세 조작했어. 그죠? 그러면 기소유예란 건 뭐예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은 검사가 정상을 참작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검사 권한이 대단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지능이 낮다 할지, 연령이 낮다 할지 이런 정상 참작을 해서 범죄는 맞는데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포상금 나와요. 왜? 범죄 혐의를 인정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검사가 조사하니까 아예 범죄가 아니에요. 무죄, 무혐의,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 범죄가 아니다. 그럼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요. 이럴 때도 포상금 주냐 이 말이야. 줘? 하루 종일 준다 그러네. 안 줘 이거. 이건 포상금 안 줘요. 법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무슨 유예 이런 경우는 나와요. 그래서 공소 제기하고 유죄든 무죄든 무조건 나오고 기소유예도 나오고, 근데 아예 범죄가 아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포상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또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 건 신고했거든요. 저 무등록 중개업자 한 건 신고했어. 그럼 한 건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50만 원? 여기는 한 건당 50만 원 줘요. 근데 포상금 지급할 돈이 없다.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도 해줘요. 50% 범위 내. 자, 그러죠? 또 관심사가 뭐예요? 언제 포상금이 나오냐가 또 관건이죠. 언제 줄 것 같아요? 지급 시기는? 어? 자,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신청했으면 관청에서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그날로부터 1개월.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 네. 신청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균, 등, 배, 분 이 말은 25만 원씩 됐어요? 그죠? 근데 합의한 대로 줄까요? 안 줄까요? 둘이 합의를 했어. 원래는 균등이니까 25만 원씩이잖아요. 합의를 했어. 그럼 합의한 대로 줄까요? 진짜로? 여기는 합의한 대로 줄 것 같아요? 안 줘? 몰라. 왜 준다는데? 저 우리 줍니까? 내가 49만 원 거기 만 원 그래도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그죠? 그럼 2인 이상 하나 사기 2건 이상 신고 들어가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건을 A는 오늘 들어가고 B는 다음 날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포상금 주느냐? 최초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아까 양가로 1번까지 밑줄 그었죠?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언제부터 보상금이 나온다? 결정 1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결정 2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중간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 밑줄 긋고 1번.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시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조건이 두 번째 후단, 두 번째 줄 후단.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밑에다가 유죄든 무죄든 나온다고. 즉 무죄 판결도 나온다고 적어놓으세요. 유죄 판결을 받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든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보상금 나와요. 정상 참작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여백에다 적어. 참고 표시하고 참고 표시하고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내려지면 보상금 안 줘요. 보상금 지급 X. 아예 검사가 조사했더니 범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세를 조작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보상금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급. 그 밑에 건당 얼마? 50만 원. 딱 50만 원 끊었어요. 그리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내. 그러니까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자, 2번 지급 방법. 자, 첫째 줄 2인 이상 공동 밑줄. 두 번째 균등 배분. 그리고 단서에 합의하며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건 동그라미 최초. 두 건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공부해서 이 포상금은 우리 과목에서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세 군데나 있거든요. 근데 뭐 32회 때도 두 문제가 나왔어. 그중 세 개 중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포상금이 되게 자주 나오죠.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자꾸 연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이제 그 수수료 들어갑니다. 수수료. 자, 우리 과목에서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행정수수료란 말을 써요. 행정수수료가 있는데 행정수수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랬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단. 지방자치단체다 이 말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 규정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금씩 배워왔어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요?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아니라 광역시. 됐어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고 여기는 시군구 일반시를 말합니다. 남양주시 이런 거. 자, 그러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 남양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일정한 관청에서 뭘 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규정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뭐 할 때?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이거 다 납부했거든요. 응시수수료.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이 앞전에 배울 때 시험 실시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원칙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거든요. 예외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먹어 벌써?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여기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저기는 기억나요? 늦게 와서 안 되고. 여기는 더 늦게 와서 안 되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확실해요? 정말로? 뭔 헷갈려. 자, 국장 맞아요. 여러분들 봐보실래요? 전혀 기억이 없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야 되거든요. 3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원칙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실시권자가. 그렇죠? 자, 이것이 딱 나와야 돼요. 시험 시행기관장 그럼 머릿속에서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게 나와야지 이게 또 이해가 빨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시도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조례. 됐어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치해서 공부를 해야지 안 잊어먹어요. 응용력도 생기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복수. 자격증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겠어요? 어디서 재발급 받을까?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자격증 발급하면 경기도지사에게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도 수수료 납부해야죠. 공짜로 해준 게 어디 있어요? 관청에서. 그럼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시군구 조례일까요? 시도 조례일까요? 찍어봐. 왜 시도 조례?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발급 해주니까 시도 조례야. 그렇게 매치해서 공부하라고. 그냥 외우지 말고. 외워봤자 금방 잊어보잖아. 그냥 외우면 이거 집에 가는 도중에 다 잊어먹어버려요. 진짜요. 그냥 외우면 집에 가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잊어먹는다고. 자, 이거 자격증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해주니까 시도조례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시도조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등록을 뭐 할 때?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등록증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이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서 분사무소 무슨 신고?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설치 신고 확인서. 그죠? 확인서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 신청은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죠?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하죠?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시도조례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군구조례? 그래, 그렇게 매치해서 공부하면 돼, 시군구조례. 자,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3, 4, 5, 6은 착실하게 가로 안에 시군구조례, 즉 자치구조례.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그러면 그냥 외우지 말고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 관할하니까 시군구조례다. 위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시도조례다. 이렇게 매치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따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만 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휴피업 신고도 등록관청이 하죠? 그럼 휴피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죠? 왜? 여기 없으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인장 등록할 때도 관청이다 하죠. 근데 수수료 납부해야 하네. 왜? 없으니까. 됐어요? 여기 있는 것만 한다고. 그럼 이제 시험에 또 수수료 납부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휴피업 신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씩 넣어놔 여기다가. 그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하나씩 넣어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수수료 납부한 거 안 한 거 구별해야 되고 시군군지 시도인지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양가를 1번 봤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국장 동그라미. 그리고 양가를 2번은 이제 위탁. 이 두 가지는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되기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뭔지부터 하나씩 공부를 하고 우리 과목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협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이건데 줄여서 그냥 협회를 해요. 여기서 말한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합니다. 됐죠? 자, 일단 설립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협회를 왜 설립했을까? 목적은 첫 번째가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하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 수행,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목적은 가볍게 읽어 두시고, 자, 협회 성격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한번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냥 찍어봐. 협회는 법인일 것 같아요? 법인이 아닐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한다고 명문화 시켰어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법인. 자, 우리가 법인을 분류할 때는 크게 이제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법인에 들어갈까요? 사법인에 들어갈까요? 사법인. 자, 그 다음에 사법인은 또 나눠지거든요. 영리법인하고, 그죠?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져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는 영리법인으로 봐야 될까? 비영리법인으로 볼까? 비영리.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다시. 비영리법인은 또 나눠져요.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렇게 나눠져. 그럼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재단법인으로 해석? 사단. 사단이라는 건 사람으로 결합했다. 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사람으로 구성되니까 사단법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걸 또 공부를 해야지. 어떤 사람으로 결합이 돼 있을까? 자, 내가 객관식으로 내줄 테니까 찍어봐. 1번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 있다. 1번.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 있다. 2번. 3번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짬뽕이다. 3번. 자, 개공. 다 개공? 자,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개공을 할게요. 이건 개공으로 구성됐어요.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안 받아줘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까지 한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들로 구성됐다. 그러죠? 그러면 개공 중에는 중개인이라고 있어 없어? 그럼 중개인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중개인.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또 누구? 여기는 안 되고. 될 것 같아요? 안 돼? 된다고 한번 해봐요. 네, 된답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개인도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하나잖아요.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중개인도 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법인을 설립할 때, 협회를 설립할 때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 설립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그리고 임의 설립이에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수협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볼게요. 자, 79페이지 총설에 보면 협회 설립 목적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개업권자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누구 포함이라고 했어요? 중개인도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밑줄 보세요. 이거 1번. 이거 이제 첫 번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그다음에 2번이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적 효율적 수행. 여기까지 2번. 설립 목적은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이제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임의 사항이고 복수협회가 가능하다. 임의 설립주입니다. 복수협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청색 2번에서 협회 성격 첫째 줄 법인 동그라미.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 밑줄. 그래서 이제 민법에 보면은 사단법인에 관한 법 규정도 있고 재단법인에 관한 법 규정도 있고 조합에 관한 법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무슨 법인을 따른다? 이것도 한 줄이지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나왔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틀렸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틀려요. 그럼 무슨 법인? 왜? 협회 성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주의? 인가주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협회 가입할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협회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자, 개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됐어요? 자, 가입하면 회비도 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제공받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가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설 파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협회 설립 절차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협회를 하나 만들어 보게요. 자, 협회를 하나 만듭시다.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발기인을 구성을 하라. 뭘 구성하라? 발기인. 이건 회원 300인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발기인을 구성을 먼저 했는데 회원 3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회원은 누구로 구성됐을 것 같아요? 개공. 아까 개공만이 가입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공. 근데 시험에 이제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발기인 구성한다. 이 지문 틀려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이게 시험 나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시험에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발기인을 구성한다 그러면 또 맞다고 찍는 사람이 90%야. 진짜요. 이게 안 보여. 이걸 신경 안 쓰면. 그러니까 300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회원. 거기 회원 동그라미 쳐세요. 책에. 300인은 밑줄만 그시고. 이제 우리 과목은 내가 짚어준 거 있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바꿔서 출제한다니까 이게. 300인을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혼자 공부해도 300인은 다 외우잖아요. 이걸 신경 안 써요. 이걸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저걸 바꿔버리면 틀려버려요.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회원입니다. 회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관을 작성하라.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고, 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회원 몇 인 이상? 6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파트가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와. 이제 오지선다형이지만 가로넣기 오지선다형. 뭐가 들어가느냐? 박스 만들어놓고 이거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 여기 뭐가 들어가냐? 여기 뭐가 들어가냐? 지금 풀면 다 맞춰요. 지금 배우고 곧바로 풀면 다 맞춰. 시간 지나면 이제 헷갈려. 잊어먹거든. 그죠? 예. 지금 배우고 바로 풀면은 바로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하나도 안 틀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설립 인가를 거쳐야 돼요. 누구 인가를 거쳐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설립 등기를 갖추면 돼요. 자, 협회는 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인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등기가 이제 협회 성립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협회 설립 절차는 순서 흐름 잘 잡으세요. 발기인을 구성하라, 정관을 작성하라,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라,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이 흐름 순서를 잘 잡아놓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로넣기 문제로 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흐름 묻는 문제, 그 흐름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뒷페이지 넘겨놓고 책 뒷페이지 넘겨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나왔거든요. 조직. 그러면 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협회는 주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그리고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이 주사무소는 자 찍어봐요. 주사무소는 협회가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둬야 돼요. 서울에 안 둬도 돼요. 아무데나 둬도 되는데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필수 조직. 자, 지부는 시도입니다. 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죠? 지혜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되어 있죠? 경기도 지부가 되겠죠? 남양주시 지회가 되죠. 그죠? 구리시 지회. 그죠? 의정부시 지회. 이렇게. 경기도 내. 그죠? 그래서 이제 주사무소는 반드시 줘야 되고 지부지회는 둘 수 있어요. 근데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둘 수 있답니다. 안 둬도 관계없어요. 안 둬도 돼요. 근데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돼요. 그리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법률 그러면 틀려버려요. 정관상입니다. 무슨 상? 정관.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정한 바에 둘 수 있다면 좋다고 막 찍고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엄청 보거든요. 아니 월별 모의고사도 보지만 9, 10월달에 이제 학원 수업할 때 모의고사 봐요. 맨날 틀려. 법률이 정한 바에 둘 수 있다. 이건 또 기억을 해서 둘 수 있다는 거 좋다고 맞다 찍고 나와. 지금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잘 봐요. 칠판 봐보세요. 책은 내가 조금 더 체크해 줄 테니까. 그럼 지부를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돼. 신고. 설치했다고. 그럼 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될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할까? 시도지사.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시도에 설치가 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등록 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에서. 신고.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 신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나면 우리 과목은 신고가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부 설치하거나 지회를 설치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후 신고해야 될까요? 사후 신고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설치한 때 그랬어요. 설치한 때. 설치 뭐다? 설치 뭐다? 설치 뭐다? 그러면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줄 봐드릴게요. 자, 그 주사무소는 그거 없어요. 거기다 적었어요. 여백에다가. 그 위에 여백에다 적으라고. 주사무소는 반드시 둔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사무소는 책이 없잖아요. 주사무소는 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반드시 둔다. 여백에다 적었어요? 여백에다 적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1번 정관 동그라미. 양가로 1번 정관이라고 하죠. 법률이 아니에요. 그 정관 밑에다 법률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 시험에 이제 법률이 정한 바예요. 그럼 또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오는데 틀려요. 정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처럼 공부해갖고는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친 걸 바꿔서 출제한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보여. 그냥 맞다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 동그라미 치시고 법률 X. 자, 정말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혜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이 지부 지혜는 둔다 그러면 틀려 그래. 둘 수 있다가 정답. 그리고 2번에 협회가 지부 지혜를 설치 한때 밑줄 그었어요.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요. 이게 사후 신고입니다. 시도에서 지혜는 등록관의 신고. 둘 다 사후 신고. 근데 억지로 여지 말고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시군구에 설치가 되니까 등록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총회 의결 밑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국장이 보고를 하게 됐어요.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보고하고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는 기간이니까 알아야 되고 보고 알아야 돼요. 신고가 아니라 보고. 자, 총회 의결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협회 감독은 오로지 국장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 감독도 시험에 나오면 자주 틀리거든요. 이 감독만큼은 오로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근데 이게 왜 자주 틀리냐면 지부는 시도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지부를 감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안 해. 신고는 여기다 하지만 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되는 거예요. 지부 지혜. 지부나 지혜도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가 한다요? 국장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첫째 줄. 협회 감독은 지부 지혜를 포함해서 국장이 한다. 이 지문 있어 없어요? 이 한 줄도 안 되는 걸 맨날 틀려. 지금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되겠죠? 나중에 시험 보면 알아. 이게 틀린 거. 자꾸 틀려요. 잊어먹어도 잊어먹어서 그래요. 잊어먹어서 그래서 자꾸 틀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감독만큼은 협회가 됐건 협회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 기관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교재를 보세요. 고유 업무하고 양가로 2번 무슨 업무? 수탁 업무.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자기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자기 일을 말해요. 자신의 일을 말하고 수탁 업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 수탁 업무라 그래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라 합니다. 자, 이제 고유 업무가 뭐가 있냐? 뭐 회원의 품위 유지,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회원의 윤리 현장 재정 및 실천, 부동산 정보 제공, 공제사업,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뭐 이것이 협회 자기 일들이에요. 나중에 자꾸 읽어갖고 고유 업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외우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3번하고 6번을 체크해 놓으세요. 두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는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자, 자질 향상 밑줄 교육 등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예요. 그리고 공제사업이 뭔지 아세요? 공제사업. 우리가 이제 공제사업 고유 업무인데 보험 들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 공제, 보험사업이에요. 보험사업. 협회 자기 이름입니다. 공제조합. 그리고 수탁 업무라는 것은 내가 뭐라 했어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걸 수탁 업무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 3번은 지우세요. 이거 감독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아까 배웠죠? 그럼 아까 실시권자가 시도이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요. 그죠? 위탁을 해서. 그래서 협회가 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교육 아까 중개하려면 받으라 그랬죠? 협회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협회 들어가면은 교육기간 원래 특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32에. 그래서 그 연중 거의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협회가 시도이사 할 일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수탁. 그리고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합니다. 2번이. 3번은 X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가 아까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적으로 국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분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해요. 협회도 위탁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2회 때는 어디서 위탁받아서 했어요? 산업? 인력공단에서 했거든요. 공기업 쪽에 들어가요. 중정부에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협회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직은 위탁 안 받았지만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가 수탁 업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유 업무는 일단 두 가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공제사업 이 두 가지. 수탁 업무도 두 가지. 일단 이렇게만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협회가 업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다. 기억을 안 해줘도 관계는 없지만 기억을 해주는 거 훨씬 좋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제사업 들어갑니다. 이 공제사업이 공부할 게 많거든요. 자, 공제사업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공제사업은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보험사업이라 그랬죠? 그리고 고유 업무라고 방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봐보세요. 몇 가지 정리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입니다. 우리가 공제 가입하든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탁을 해서 보험 들어가고 기억나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협회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고유 업무, 협회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공제사업은 협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이건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다요? 네, 할 수 있답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해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이 적으면 공제 운영을 못해요. 이거 운영하려면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 운영하지.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란 거.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 또 이게 키포인트고 또 하나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규약, 약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뭐 회비는 공제료는 얼마를 할 것이며 또 운영자 권리 의무, 이용자 권리 의무 뭐 이런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이해됐어요? 공제 규정. 운영 규정이 아니라 공제 규정을 정해서 승인. 자, 변경할 때도 뭐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협회는 대부분 국장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협회가 그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오거든요. 이 공제료를 보험료죠.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오는데 일정 비율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 돈에서 지급하지. 손해가 1억 발생했던 1억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어요.
자, 이것입니다. 자, 이 셋 다 중요한데 공재료 수입액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100분의 10입니다. 10%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왜 내가 동그라미 쳤냐면 이걸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됐어요. 총 수입액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죠.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재료 수입액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100분의 10%. 그다음에 이내가 아니라 인상이라. 이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걸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걸 바꿔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까요? 못 쓸까요? 원칙은 못 쓰게 되어 있지만 조건을 갖추면 가능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잖아요. 그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 회계 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독립 회계 관리. 이것도 알아야 두셔야 되고.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돼요. 협회보나 일간신문에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를 하게 돼 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 볼게요. 자, 2번 공제사업 성격 나와 있습니까? 자,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공제사업은 회원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 부조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 과거에 친목도 뭐 이렇게 출제된 바 있어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상호 부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승인 오른쪽. 누구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승인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공제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승인, 변경하는 것도 승인. 됐어요? 자, 양가로 3번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죠. 자, 두 번째죠. 공재료 수입액입니다. 100분의 10이고 이상입니다. 이 지문 셋 다 신경 써야 돼요. 자,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 수입액이라는 거. 10%란 말, 이상이란 말. 그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국장은 뭘 받아야 돼? 승인 동그라미. 자,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라. 나와 있죠? 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노조 종료 3개월 이내 밑줄 협회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돼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양가리 6번 개선명령도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장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 국장입니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동그라미. 누구 요청이 있을 때? 국장 요청 밑쪽에서. 자, 우리가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협회는 이제 보겠지만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나온다는 거. 자, 양가로 8번 재무 건전성 유지 나와 있죠?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관련 건전성, 유동성 확보에 관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양가로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키포인트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자,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 위반하여 업무 처리를 한 경우나 개선 명령 불이행해서 재무 건전성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을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밑줄, 시정 명령 밑줄.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해됐어요? 자, 오로지 국장이거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 권한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도 누구? 국장.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국장. 개선 명령권자도 국장. 대부분 국장이죠. 근데 공제 사업을 조사 검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다. 그래서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배웠어요.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같은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이 내용이 꽤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기초교재는 맛보기 세 줄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 내용이 꽤 되거든요. 근데 세 줄만 나와 있는데 이거 이 기억 되살려 보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단어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잘 안 나죠? 여기도 잘 나? 안 나죠? 봐, 이러죠. 처음 공부하신 분 그래요. 이게 잘 안 나. 이게 자꾸 반복이 들어간 것이. 그러면 이 단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자, 앞쪽에서 첫째 시간에. 근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도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요. 이거 기억나요? 자, 이거 이제 키포인트예요. 봐. 여기는 둘 수 있다 열심히 외워놨는데 여기는 둔다라고 열심히 외워놨어. 며칠 지나니까 어디가 둔다인지 둘 수 있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리고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제사 운영협회에다가 둔답니다. 됐죠? 그리고 시무사항은 둘 다 있는데 여기는 감독이 없어요. 여기는 감독이 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원이 11명 이내거든요. 자, 여기는 이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 7명에서 11명 이내. 이원장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다 비교돼야 돼. 여기 쭉 있어요. 지금 이제 기초교재라 많이 없지만. 됐어요? 자, 그러면 82페이지 공제사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첫째 줄 심의 동그라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업무 집행을 감독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둘 수 있다요 둔다요 둔다 동그라미. 자, 한 줄이지만 이 네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혼자 공부하면 대충 읽고 말죠. 그럼 점수가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책 10번 읽어봐 안 나온가. 이걸 다 짚어야 돼요. 이걸 바꿔서 출제하니까 비슷하잖아요. 됐어요? 10번 책 읽어봐 점수가 나오냐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그 세 번째 줄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7명에서 11명. 자, 이거 어디가 있냐면 거기 35페이지. 자,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그 맨 위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리고 첫째 줄 보면 국토교통부 둘 수 있다 심의 동그라미 쳐졌을 거예요. 35페이지 첫째 줄 쳐졌어요? 그때부터 강의 들으신 분은. 그리고 7명에서 11명 이내 몇 줄 그어졌어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지사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일단은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더라. 그렇죠? 내용은 써셔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기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번 들으면 한 5번은 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이 단어 자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하물며 기억이 나겠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일단은 자꾸 반복을 해야지. 생소한 단어는 빨리 이게 기억이 안 돼요. 사람 머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시려면 그래서 수업 받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이제 지도 감독 들어갈 거예요.